2018년 한국은 처음으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총 6개 나라였으며 한국이 세계 7번째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반면에 수입 규모 역시 계속 커져왔습니다. 2018년 수입 규모는 5,350억 달러로 이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볼 때 한국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출을 해서 버는 돈보다 수입을 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적으니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무조건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작으면 수출과 수입의 양을 비교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수출과 수입의 규모 모두 늘어납니다.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무역 적자인지 흑자인지만을 따지지 말고 교역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2018년 이후 한동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 때문에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운 2018년에 최고로 기록할 정도는 아니지만 꽤 많은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미국은 3조 1천억 달러의 수입과 2조 5천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52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듯이 이 무역 적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왔습니다.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관세였습니다. 만약 100원에 수입되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5원이라는 관세를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파는 기업은 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수입의 양은 줄게 되겠죠. 상대편이 내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입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의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 국가 안에서 상품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국가 간의 수입과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욱 커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이폰이 바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미국 애플에서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마트폰 중 하나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지만 다른 나라의 회사에서 만드는 부품 없이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드는 부품 역시 아이폰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의 회사에서 만드는 부품 역시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품에도 높은 관세가 붙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수출과 수입, 관세 등 모든 요소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국제관계, 국제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는 왜 나의 경제 생활을 위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 분야를 통해 좀 더 공부할 겁니다. 이번 주 공부가 어땠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마도 대부분 할 만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주말에 신문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한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